안녕하십니까. 두 번에 걸쳐서 시장 예측 귀하도 이렇게 진단하라 라고 그러는 거. 그 다음에 2강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이, 앞으로 이제 그럼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예견해 드린 대로 오늘은 바로 뭐냐면은 2018년 부동산 시장 예측에서 그러면 이제 토지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해설을 해드리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무런 자료도 없이 만약에 예측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아니면은 이 방송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즘은 뭐 인터넷이 하도 발달돼 있어서 여러분들은 뭐 전문가랍시고 랍시고 아니고 죄송합니다.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예측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는 주택산업연구원하고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이것만 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싱크탱크 집단입니다. 여기서 예측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자, 제가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동산 시장 전망, 그래가지고 신들만이 아는 영역입니다 라고 그러는데, 이건 제가 쓴 것이 아니고 원래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좀 봐보세요. 그랬다고 두 개 연구기관을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도 여기 있는 자료를 많이 받아오니까는, 그리고 또 이 두 개 단체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비난하거나 아니면 깎아내리거나 라고 그러는 전문가 전혀 믿지 마세요. 진짜로 전혀 믿지 마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인 한국은행에서도 얼만큼 틀렸나. 그렇다고 그 틀린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신들만의 영역이라고 그러는가? 그 내용을 한번 보자. 첫째, 2016년 11월 20일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딱 1년 전에 세계일보에서 나왔어요. 이건 제가 어느 연구기관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한파 덮친 주택시장 2017년 꽁꽁 얼어붙나, 2017년 시장 비관적 전망 쏟아져. 요걸 가지고 또 전문가들이 떠들고 얘기했어요. 저도 이거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그러면 이제 넘었어요. 6개월이 넘어서 금년도 5월, 6월 달 되면은 또 우리나라 전문 기관들에서 2017년 하반기 주택 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2017년 6월 달에 가졌어요. 올 하반기 주택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되냐? 지방은 0.2% 하락, 수도권에서는 보합세를 보일 거로 예측했어요. 보합세 보였어요? 올라갔죠. 8.2 대책, 12.4 대책이 왜 나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온 거죠. 이만큼. 그런데 이걸 둘째 쳐놓고 지난 8월 2일 날 8.2 대책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또 경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분석한 게 있어요. 8월 달에 소비자 동향 조사에서 8월 2일 8.2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8월 주택가격 전망 CSI라고 해서, 이건 소비자 심리 지수예요. 이게 이제 100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집 안 사 이거걸랑요. 99로 전월보다 16포인트가 하락이 됐다 이거예요. 국민들이 8.2 대책이 딱 나오니까 이제 집 안 사. 이제 부동산으로 집으로 돈 벌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는 한은이 관련한 전망 결과를 내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좀 지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찻잔 속에 태풍이 될 것 같다 라고 예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뭔 얘기냐면은 이만큼 바로 6개월을 앞당겨 놓고 아니면 바로 한두 달도 앞당겨 놓고 부동산 시장 전망을 이렇게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와 같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 기관인데 개인이 그 여러 가지 자료를 봐보고 맞춘다라고 그래가지고 큰 소리 치는 그러한 전망은 전혀 믿지 마시고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맞춰갈 건가, 또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드렸어요? 1강, 2강에서는 시장에 대한 내용, 현재에 처해져 있는 현실을 얘기해가지고 판단은 여러분이 내리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자, 그러면서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우선 제일 먼저 보면은 지난번에 얘기한 거 정합해드리면은 결국은
현재는 건설산업연구원이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이제 두 군데의 양대 기관에서 보고서가 나올 텐데 봐보면은 유동성 축소, 준공 증가, 수요 위축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저는 금리, 입주 물량, 금융재테크 그런데 가운데 칸을 한번 봐보세요. 결국은 금리가 인상될 거다. 그 다음에 공급이 과다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규제가 정부의 정책이 규제 1번도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부동산 시장은 그리 밝은 거는 아니지 않냐 라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동산 시장 그러면 주택시장이에요. 주택하고 땅하고는 같이 가지 않고 달리 간다라고 그랬죠. 달리 간다라고 그랬죠. 자, 한번 이제 보시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부동산. 그래서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은 주택하고 토지 시장으로 나눠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주택과 토지 시장은 서로 다르게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부동산 시장 그러면 주택 시장을 하는데 지금도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주택과 토지가 같이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한 거는 잘못되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통 주택 시장이 먼저 가고 바로 집값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토지 시장은 뒤에 간다 이거예요. 예를 들으면은 2008년도 글로벌 리스크 그 유명한 잘 모르시면 리먼 브라더스 생각나시죠? 그때 집값이 떨어져요. 그러면 땅값은 언제 떨어지냐?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집값이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땅값 올라가고 집값이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땅값 떨어지고 이렇게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요거를 커플링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간다. 근데 어떻게 반대로 이걸 디커플링 거꾸로 간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같이 간다. 이걸 리커플링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셨어요? 이건 지금 학자들이 그렇게 용어를 지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시장은 각 국가별 정책 산업으로 분류하고 꼭 규제가 강하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정부에서 집사 사지마 라고 우리는 정책으로 나간다 라고 얘기해요. 토지시장은 각 국가별 개별 정책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보통 부동산 시장과 정책은 주택시장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주택시장은 불황때, 주택은 불황때예요. 그 다음에 토지시장은 경기가 좋아진다 라고 그랬을 때서부터 토지시장은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업용 시장과 상업용 시장도 어떻게 됩니까? 호경기 때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거. 주택의 놀이터는 도시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땅의 놀이터는 전국입니다. 다시 한번 땅의 놀이터 지방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땅은 전국적으로 놀아. 그런데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시다 이거예요. 도시에도 대도시다 이거예요. 대도시도 어디냐? 부자가 사는 동네다. 그러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노는 것도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이제 또 자신 놓고 제가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토지 시장에 대해서 예측한 사람 아직 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없어요. 제가 예견해 드릴게요. 내년도 지역까지 어떻게 해가지고 예견을 해 드릴 테니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 봐보면은 경기는 네 군데 순환으로 올라갑니다. 요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경제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제일 먼저 회복기가 올라와요. 다시 한번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회복기 때의 특징은 주택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통 금융 전문가 애널리스트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지금은 실적 장세 국면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때 금리는 서서히 올라가면서 채권 시장은 상대적으로 약세로 가게 돼요. 채권 시장이 약세로 가게 되면서 지금 얘기한 부동산 시장도 약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다 보시고 그 다음에 호경기로 갑니다. 호경기의 특징은 땅값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역금융장세라고 그리고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정부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때 유동자금은 토지시장으로 확 하고 몰려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하락기예요. 하락기인데 요건 역실제 장성이 국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특징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높은 금리에서 상업용 경기가 좋다 보니까 상가 쪽으로 점포 쪽으로 막 가서 점포의 권리금도 오르고 막 오르게 됩니다. 요게 이제 특징이 바로 뭐냐면 상가로 가요. 그래서 하락 국면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뭐냐면 불경기 국면으로 또 오게 됩니다. 이 불경기 국면에 올 때는 사람들의 모든 경제가 위축 경제, 이 위축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경착륙, 연착륙에서 보편적으로 경착륙하는 그러한 국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으로 방어할 수 있는 소형 주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지금쯤 어디라고 생각하냐? 여기 어딜 거 아니에요. 여기 어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서부터 뭐냐면 주택이 올라간다 어쩌고저쩌고 그냥 땅값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요즘 뉴스에 땅으로 올라붙었습니다 라고 우리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다 이렇게 국면별로 돌게끔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자 이거요. 네거티브 정책하고 포지티브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 정책이 있어요. 네거티브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부정이 되고 포지티브라고 해서 긍정이 되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제도 자체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 현재의 집권당 같은 경우에는 더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포지티브 정부입니다. 알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 반대인 정부에서는 현재 야당인 정당에서는 네거티브 경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때 집값이 많이 올라갔나를 보셔야 돼요. 어느 때 또 땅값이 많이 올라갔나 보셔야 돼요. 자, 이 포지티브, 소위 말해서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인 더민주당의 극치가 바로 포지티브예요. 이때 80년대 네거티브는 바로 언제냐면은 자, 김영삼 정부, 또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1990년대예요. 이때 시대적 환경은 시간이 많으니까 그 밑에 한번 봐보세요. 포지티브 경제 대표는 뭐냐? 노무현 정권 때다. 이때 부동산 시장이 어땠나 봐보세요. 그 다음에 네거티브의 경제의 대표 정부는 실질적으로 경제 대표지만 이때 경제의 부동산 시장이 일어난 건 김대중 정권입니다. 바로 부동산이 폭등을 해요. 노무현 정부 때도 폭등을 해요. 다시 한번 네거티브의 원래 경제의 요건 경제학자들은 잘 아십니다. 아니면 경제학과 출신들 잘 아시죠? 네거티브 경제 그러면 지금 현재 야당이에요. 포지티브 경제 그러면 현재 여당이에요. 이거예요. 근데 이럴 때 봐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정권 때는 뭐가 된다? 뭐 네거티브다, 포지티브다, 야당이다, 여당이다 이런 거 가지고 편견 갖지 마세요. 지금도 편견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세요. 가뜩이나 이거 나와서 개인 방송 오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야당 좋아하면 어쩌고 저쩌고 여당 좋아하면 어쩌고 저쩌고 그런 편견에 의해서 정책을 갖다가 내다보면 안 되죠. 미래를 내다보면 안 되죠. 그래서 부동산과 악역인 정권의 순서를 보면 1위 노무현, 2위 노태우, 3위 김영삼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활용해서 경제를 일으킨 대통령이 1위는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에 2위 이명박, 그 다음에 3위 고생을 했던 이박근혜예요. 왜 그런가 보면 1위 때는 그 유명한 IMF를 이기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대중 정권에서 얼마나 애를 썼냐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는 뭐냐면 2008년도에 일어난 그 유명한 리먼 브라더스 세계 금융 위기가 일어나면서 버블이 꺼집니다. 이렇게 되면서 세계 경기가 난리가 났을 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노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야당일 때는 뭐 어쩌고 저쩌고 여당이 집권하면 이런 생각 절대 의심은 안 돼요. 틀린 견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한 내용을 갖다 이제 보시고 다음에 이제
자, 정권별 땅값 상승 추세 한번 봐보세요. 이거 정동영 의원님 경실련에서 나온 겁니다. 어느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폭등을 합니다. 두 번째 김대중 정부, 세 번째 노태우,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나 다른 때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알으셨어요? 다시 한번 지금도 이 방송을 듣는 분은 여러분 정치적인 색깔이지 정치적인 색깔하고 지금 시장 예측혹은 다른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시장을 내다보시지 마셔라 이런 얘기예요. 되도록이면은 중간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상황 가지고 분석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제 그래서 나는 쬐끄맣게 썼어요. 대학에서 국토정책, 토지개발론을 강의하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저희 대학 숭실사이버대학에서 우리 265명의 교강사 중에 수업 만족도가 제가 1등이죠. 1입니다. 지난번에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국토정책 토지개발론을 강의하고 대학에서 한개 대학에서 수강 제자들한테 수업 만족도가 1이고 그 상위 그룹을 나간다 그러면 전국 땅에 다 보이겠네요. 조그맣게 썼어요. 그럴까요? 아니다 이거요. 아까 잠깐 봤죠. 자, 우리나라의 양대 연구기관이나 한국은행이나 모두 해가지고 예견들이 틀렸다 이거요. 맞는 게 더 많어. 근데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내가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예견이라는 건 힘든 거예요. 남이 해놓은 걸 가지고 베껴 써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예견하는 거고 처음서부터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한 거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가지고 한번 이제 잘 보셔서 이번에 시장 예측을 해드리면서 내년도에 어디에 어느 지역에 뜰 건가 한번 여러분이 곰곰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그 의견 한번 맞춰봐 보세요. 자, 땅하고 아파트하고는 진짜 다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100명의 부동산 전문가가 있다라 그러면 그 중에서 토지 전문가는 10명도 안 됩니다. 서너 명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주택에 대한 전문가, 경매에 대한 전문가, 상권에 대한 전문가지 토지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 수학에서 보면 미분, 적분 기억나시죠?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토지 시장입니다. 토지 정책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파트는 도시가 좋아 부자 동네에 축복을 내려줘요. 알으셨어요? 그 아파트 어디 가서 사시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땅은 절대 부자 동네 아닙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부자, 여기는 축복을 내려주지만 부자, 인생을 바꿔주는 게 땅이에요. 어디에서? 전국에서. 우리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 서울에, 강남에, 그것도 압구정, 대치동, 반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요즘은 이포, 그래서 개포, 반포 그렇게 어때요? 그러면 거기가 주택이야. 그러면 토지도 그래? 아니에요. 토지는 전국을 다니면서 부자를 만들어주고 인생을 역전시켜줍니다. 그러면 아파트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겠어요. 토지 예측. 아파트는 대도시 안에서 어디 누가 살고 이것만 검색하면 돼. 토지는 대한민국 전국을 방방곡곡을 알다시피 해야 돼요. 다행히 이렇게 된 것이 제가 대기업에서 그룹 부동산을, 저는 회장 직속이라고 그랬죠. 직속을. 여러분 카스 맥주 같은 경우는 제 작품입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10여 년 동안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녀 보고 땅이 좀 뭔구나. 그러면서 대학에서 이 내용을 강의하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갖다 회자를 해 주시는데 제 얘기를 지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봐보세요. 제일 먼저
2010년도 1월 달에는 하남, 강화, 서구 여기가 1등이야 전국에서. 2010년 6월 달에는 또 6개월마다 달라. 전남, 신안, 시흥, 당진. 이때는 시가 아니니까 군, 당진군. 2011년 또 저기 1월 달에는 거제, 하남, 함안. 이제 제가 조만간에 하남시 땅값 좀 제가 저 개발계획서부터 분석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자료가 너무 많아서 해드려야지 그런데 아직 지금 못했는데 금년에 분명히 제가 12월 달에 해놔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럼 6월 달에 보면 하남, 시흥, 성산이요. 참 재미난 거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보세요. 이거 제가 만든 자료예요. 아니라 국토부 자료예요. 2012년 1월 달에 보면 소사, 여수, 동구. 그 다음에 6월 달에 보면 연기, 하남. 이때 이제 세종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여수는 지금 세계 박람회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013년에 봐보면 세종, 연수, 평창. 그래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봐보면은 2013년에 봐보면 하남, 원미. 하남 꽤 상당히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 봐보면 이제 서서히 제주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봐보자 이거. 2015년 보면 꼴찌의 반란. 그래서 그동안에 제주 땅값이 1년 사이에 12% 폭등을 해버립니다. 2004년도서부터.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자료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10년간 2006년서부터 2015년까지 전국의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제주도가 제일 꼴에 비했어요. 이때 제주도 땅 갖고 계신 분들 못 팔아서 난리법석 팔았죠. 이때 땅 판 사람들 재수 참 좋았다는데 재수 엄청 재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최고만이 300배 올라간 땅이 있죠. 300배. 저가 여지껏 부동산을 해봐보면서 강의해보면서 처음 봤습니다. 이러한 거 지난 10년 동안 꼴찌했었는데 이때 여러분들 제주도 땅 못 팔아가지고 난리인데 그 땅이나 한 10,000평, 10,000평은 1,000평이나 500평만 사놓였으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땅 팔자 사람 팔자하고 똑같습니다. 진짜 보기 힘듭니다. 아니 주택시장도 저렇게 틀리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자 이거야. 땅값 상승률 1위에서 여기를 봐보면은, 요거 2016년도 제주, 부산, 세종. 그래서 세종시 해드렸죠. 2017년 금년 상반기,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부산, 경기, 평택, 수원 나가지고 동네. 그러면, 이건 상반기야. 금년 하반기가 똑같아? 아니야, 달라요. 땅은 전국을 다니면서 축복을 내려준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봐보세요. 자, 2006년서부터 16년 동안 공시지가 상승률을 봐보세요. 자, 2008년까지 엄청 올랐다가 딱 한 번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주택가격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땅은 딱 한 번 떨어집니다. 이게 땅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주택하고 같이 볼 거예요. 이러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올라가던 게 이런 건데 시간이 다 돼서 왜 그러냐면은 이 방송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20여 분 이내에 마무리해서 짧게 끝내야지 뭐 이렇게 길게 끌고 갑니까? 그냥 포인트만 해주면 되지. 요건 다음번 시간에 전국을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느 지점이 뜰 건가 제가 예측해 드릴게요. 저도 분명히 틀릴 겁니다. 그러나 맞출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 봐보면은 다음 주 예고 딱 하나 예측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18년 토지시장.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갈까? 요거에 대한 예측이에요. 이 인터넷 방송은 저 비영리단체 NGO 황사 막는 사람들하고 사단법인 우리희망에서 지원해서 이 방송을 해드리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번 시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